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채널 블록체인 위드 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비브릭의 권용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1시간 만에 14%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최고가를 갱신해서 314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과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 재무부의 돈 세탁 이슈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루머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14일에 기록한 최고치 대비해서 최대 19.5%까지 폭락을 하면서 최근 사이에선 가장 큰 폭락 혹은 블랙 선데이라는 말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 재무부가 뭐 금융기관 상대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묘하긴 루머가 트위터나 뭐 기타 코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번진 여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올해 초와 비교하면서까지 3배까지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 가슴 철렁 하면서 쓸어내리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거웠던 코인장을 한번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코인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장중에 코인베이스의 상장 뉴스를 통해서 이제 최근 4월 달에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가 네.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일봉상 하락을 하고 이 하락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추세선상으로 아직 하단을 깬 상태는 아니고요. 단기적인 이평선은 이제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두 가지 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는 단기적인 이평선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저점으로서 좋은 상태이고 이제 매수를 하여서 결국 이 추세 라인이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5일 이평선을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7,200만 원대이지만 이제 7,700에서 800만 원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한편은 이제 장기 이평선인 50일 이평선 상에서 이제 하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이제 가격상으로 봤을 때 6,800만 원 정도 선까지 매수를 하다가 네.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손절을 하고 이제 관망을 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어디까지 내려간다면 우리가 빨리 손절을 하고 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네. 추세선 하단 자체가 6,800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천만 원에서 6,800만 원 선 사이를 깨지고 내려간다면은 물론 이제 이 추세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그 밑으로 충분히 하락을 한 6,600만 원 혹은 6,500만 원 사이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고 관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다음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 비트코인 시간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간봉 같은 경우에 현재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네. 이제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 이제 강하게 지지를 했다. 올라갈 일이 남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가기 어려운 두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강한 지지선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소위 말하는 W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반면에 이제 전고점인 이 정도 선을 현재는 네. 못 뚫고 계속 횡보 네, 중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고점과 이 강한 지지선이 잡혀 있는 이 사이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셔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를 반복하셨다면 네. 지금 이 앞서 다른 상바닥도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벤치마크를 그리면서 이제 거래를 하신다면은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있고요. 장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봉상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깨지는지 혹은 단기 추세선을 다시 회복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기 투자가 더 좋을까요? 장기 투자가 조금 더 좋을까요? 뭐 현재 상태는 뭐 사람의 이제 상황이나 취향에 따라 달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현재 박스권 매매하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트이고요. 그리고 장기 매매상으로도 추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어떤 쪽을 더 추천드리다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차트를 더 오래 보실 수 있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차트 살펴봤고요. 다음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현재 이더리움 2.0 하드포크와 이번에 수수료를 낮추는 베를린 하드포크가 이번 주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보시면 베를린 하드포크가 있었던 날에 최고점을 찍었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렇죠. 강한 하락 때문에 같이 내려간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2.0과 베를린 하드포크 이전까지 하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지지선들 자체가 달러상으로 2,000불에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돈으로는 한 250만 원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매수를 충분히 해도 이 추세선상으로 비트코인과 다르게 아직 단기 추세선도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이 이더리움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이더리움의 호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네. NFT와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더리움과 더 관련이 깊기 때문에 메이저를 매수하신다면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일봉 살펴봤고요. 시간봉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더리움 시간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시간봉을 보면 먼저 비트코인보다도 더 강력하게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보다 하락 추세도 훨씬 강했고 상승 추세도 강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박스권 매매보다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는 상승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결국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이 얼마나 크게 형성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 여기서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단기 매매보다는 현재 장기 매매상으로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는 쪽으로 더 추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더리움 차트 살펴봤고요. 다음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플 일봉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은 뭐 일봉으로 보시다시피 뭐 어마어마한 네, 상승을 엄청 올라갔네요. 네, 보여줬습니다. 뭐 그 이유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뉴스에 따르면 이제 리플의 이제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코인베이스의 현재 상장 폐지가 되어 있는데 네. 코인베이스 재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를 뚫으면서 돌파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 주식 매각 뉴스 때문에 계속해서 4일 연속 하락을 하였지만 네. 아직도 단기 추세선을 뚫지 않았고 추세상으로는 워낙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의 향후 소송 뉴스까지 감안을 한다면 다음 달까지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필수적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좋은 양만큼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는 결국에는 이건 차트상의 분석이고 그렇죠. 실제 뉴스가 안 좋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리플이 미등록 증권 쪽으로 SEC 의장, 겐슬러 의장이 뭐 가닥을 잡는다 했을 땐 당연히 펀더멘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결국에 차트상으로는 크게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네. 뉴스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뉴스가 악재가 있다면 당연히 뭐 차트와 의미 없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플의 한번 그 시간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리플의 시간봉인데요. 또 아까 전에 일봉처럼은 그렇게 약간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봉상으로는 결국 이제 횡보와 박스권 형성을 반복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일봉에서 보셨듯이 결국에는 현재는 4일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강력한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내려온다기보다 결국에는 이 초반에 있었던 엄청난 기대감이 서서히 해소되거나 약해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차트에서는 사실 이제 단기 매매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더리움처럼 사실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의 향방을 이제 만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타를 하시는 거는 비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현재 시간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이 이제 이 정도에서 서너 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쌍바닥, 트리플 바닥을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 조정이 온다면 강하게 단기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소송 전에 결과를 보는 의미에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소송 전까지는 뭐 지켜보고 당분간 투자를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리플 차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클레이튼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레이튼 차트 일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디파이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현재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해외로 다시 옮겨지고 네. 리플, 도지 등등 이제 해외 알트코인으로 몰리면서 이제 국내 여력 그리고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손해다라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제 클레이튼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현재 3,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클레이튼의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이 3,000원대가 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클레이튼 자체가 결국 NFT에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플랫폼을 완성하거나 개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이제 NF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앱들이나 플랫폼이 이제 출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클레이튼이 기존의 오지스의 뭐 여러 가지 디파이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급상승을 한 것처럼 NFT에 관련된 거래 플랫폼들이 런칭이 된다면 또 굉장히 큰 상승과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장기 이평선을 딱 친 상황이기 때문에 배팅을 해볼 수도 있는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클레이튼도 네.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와 이 클레이튼 뎁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느냐를 또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뭐 그런 앱들이 충분히 런칭이 되지 않거나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뭐 이런 차트와 관계없이 또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장기로 보는 게 더 맞겠죠? 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클레이튼 관련된 앱들이나 뭐 카카오의 행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더 보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얼마다 차트가 어떻다는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클레이튼 시간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지속적인 하락의 이유가 결국엔 인기도 하락과 현재 해외 테마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단기 매매로 상승분을 얻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클레이튼의 뉴스나 행보를 보고 단기 매매를 시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 국내 코인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라운드 이펙트라는 것에 좀 영향을 받는데요. 이 라운드 이펙트는 뭐냐면 네. 0으로 끝나는 가격을 잘 방어하거나 못 뚫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000원이라는 가격, 4,000원이라는 가격, 3,500원이라는 가격이 이르면 투자자들이 뭐 급격하게 판매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매수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도 3,000원 벽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단기 매매는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원 이하가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서 위축되겠죠. 그렇죠. 네. 아니 벌써 2,000원대가 됐어 하면서 이제 뭐 매도 물량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박앤세일이다 하고 매수 물량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3,000원 언저리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900원까지 떨어져도 벌써 2,000원대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맞습니다. 졸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조금 더 좀 갖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2,900원이 만약에 됐다. 여러분은 네.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는 못 갖고 있어요. 그쵸. 너무 불안해서. 네, 그게 더 맞습니다. 아, 보통은 그래요? 3,000원을 지켰을 때는 안심을 하고 어. 2,900원이 되는 순간 이제는 2,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고 매도 물량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때는 같이 손절을 하고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레이튼 차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파일코인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코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암호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듯이 비트코인의 하락과 뭐 여러 가지 패닉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였지만 네. 다른 코인에 대비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이펙트가 있는데요. 지금 20만 원 정도를 몇 번을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20만 원에 대한 심리적 지지가 엄청나다는 뜻인데요. 이번에도 20만 원 언저리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의 악재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닌다면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추세로 단순 박스권 매매상으로도 25만 원, 20만 원 사이를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점으로 보여서 매수하기 좋은 일봉 차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파일코인의 일봉 차트를 살펴봤고 시간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코인 시간봉을 보시면은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네. 다만 말씀드렸듯이 20만 원 선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 추세선을 모두 뚫고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선을 지킨다면 결국에는 단기 추세선으로 회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단기 추세선이나 장기 추세선까지 보고 있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 단기 매매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쌍바닥을 형성을 했고 이 부분이 또 똑같은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파일코인은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느냐 지키느냐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제 단기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장기보다는 단기를 조금 더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 봤듯이 이제 일봉상으로 상승 추세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20만 원 선에서 혹은 조금 더 위에서 매수를 하였다면 크게 단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쭉 가져가셔서 그 수익을 누리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진 이사님과 함께 블록체인 차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